네, 세계 각지의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입니다. 오늘은 아르헨티나 연결하는데요. 부에노스아이레스 황진희 씨 연결돼 있죠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내일이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, 한국 계실 때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? 어렸을 때.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르헨티나는 어때요? 이렇게 어린이들 좀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날, 문화 같은 게 있어요? 네, 올해 아르헨티나 어린이날은 8월 20일인데요. 매해 8월의 세 번째 일요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.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요. 이 시기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, 공연 등 많은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열리기도 합니다. 어린이들이 연중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. 혹시 아르헨티나도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거든요. 아르헨티나는 좀 어때요? 아이들? 많이 나아요? 아마 그것은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8월에 또 어린이 행복한 날이 있다는 말씀 가볍게 들어봤고요. 자, 아르헨티나 가장 또 걱정되는 것이 고금리 고물가입니다. 이번에 또 금리가 대폭 인상됐어요. 네, 아르헨티나와 인플레이션, 금리 인상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인데요. 지난달 27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81%에서 91%로 무려 10%나 대폭 인상했는데요. 이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폭 인상입니다.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나라 2위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. 참고로 1위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로 기준금리가 무려 150%입니다.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게 올해만 벌써 세 번째인지라 이러다 짐바브웨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듯합니다. 20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금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른 원인은 뭐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?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목표가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. 첫째는 높은 인플레이션, 둘째는 소위 블루 달러라고 불리는 비공식 환율의 상승입니다. 일단 인플레이션의 경우 올해 최소 120%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비공식 환율의 경우 지난 4월 불과 닷새 만에 20%가 증가하기도 했는데요. 공식 환율의 2배가 넘습니다. 이에 따라 현지화인 페소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고요. 이 와중에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농축산업 수출도 급감했는데요. 특히 농축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외환을 끌어오는 효자였는데 그 여파가 더욱 컸습니다. 더불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상황도 어지러운 터라 시민들은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렇겠습니다. 가뜩이나 외환 보유고가 좀 어려워서 달러 암시장도 있고 또 비공식 환율도 있는데 지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 대안으로 왜 위안화 결제하기로 했다. 브라질과 이런 얘기 있는데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 시작했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요즘 진격의 위안화라는 말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. 진격의 위안화요? 예. 네.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. 아르헨티나도 중국산 수입품 결제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지불하기 시작했는데요.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앞으로 매달 약 8억 달러치의 수입품을 위안화로 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르헨티나에서 두 개 화폐, 페소, 달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대외 거래에 이제 위안화까지 등장해서 혹시 혼란이라든지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없습니까? 아르헨티나가 위안화로 거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 현지 통화인 페소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확 떨어지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달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. 이 같은 선호 현상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자 아르헨티나 당국이 달러 보유량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거래에 위안화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.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?
네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이슈로 가보죠. 최근 남미 전체에 댕기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. 아르헨티나 상황은 좀 어떤가요? 아르헨티나 전국적으로 약 7만 건의 댕기열 감염건이 보고됐습니다. 사망자도 53명이나 나왔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기의 출현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도 분석하고 있는데요. 온도 상승에 따라 이전에는 열대 지방에서만 서식했던 모기가 아르헨티나에서도 서식하게 된 것이죠. 이에 당국은 프랑스산 백신에 이어 일본 백신을 승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모기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떤 것이 이제 출현이 되고 댕기열 바이러스까지도 또 이어지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특히 북쪽에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심합니다. 이상기후 현상이 또 아르헨티나에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최근 한국어 학습 열풍이 아르헨티나에서 대단하다고요. 지금 황진혜 씨도 한류에 좀 기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한류가 그 배경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포브스 아르헨티나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한국어 학습 열풍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가령 세계적인 언어 학습 앱인 듀오링고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2022년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다고 합니다. 또한 17세에서 25세 나이에 그 학습자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한국어 열풍의 배경에는 역시 BTS, 블랙핑크, 오징어 게임 등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한류 콘텐츠들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황진혜 씨는 이제 뭐 한국어를 잘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황진혜 씨한테도 한국어 좀 가르쳐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어요. 어떻습니까? 네, 저도 영상을 만들죠. 개인 방송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스페인어도 앵커도 하셨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또 한국어까지 활약이 대단하십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 또 연결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그라시아 스페인어로 하겠습니다. 예, 그라시아. Hasta luego. 아르헨티나에서 황진의 동신원이었습니다.